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한국의 메이저리그 팬들 사이에서 뉴비를 가려내는 데 쓴 농담 중 하나는 애틀란타에는 치퍼 존스와 앤드류 존스라는 형제 선수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속는 사람들도 가끔 있었는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백인인 치퍼 존스와 흑인인 앤드류 존스는 라스트 네임이 같을 뿐이지 혈연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애틀란타는 행크 앨런과 토미 앨런 형제가 함께 뛴 적이 있는데요. 행크 앨런이 브레이브스에서 21년 동안 733개의 홈런을 날린 반면 동생 토미 앨런은 7년 동안 통산 13홈런에 그치고 맙니다. 어쨌든 형이 755개, 동생이 13개를 기록함으로써 앨런 형제가 만들어낸 768홈런은 아직도 형제 선수의 최고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애틀란타는 진짜 형제 선수를 2013년 동시에 영입하는데요. FA 선수인 BJ 업튼과 5년 7,225만 달러에 계약하고 애리조나에서 저스틴 업튼을 데려옴으로써 같은 날 다른 팀의 유니폼을 입고 통산 100홈런을 날리기도 했던 둘을 한 팀에서 뛰도록 합니다. 이에 업튼 형제는 여동생인 케이트 업튼과 SIG 커버 모델 촬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업튼 형제는 실망스러웠는데요. 최초의 30홈런 형제가 될 수 있다는 기대와 달리 2013년 저스틴 업튼은 27홈런 70타점과 승리 기여도 2.8로 어느 정도 해주는 반면 BJ 업튼은 9홈런 26타점, 승리 기여도 마이너스 1.7로 도합 승리 기여도 1.1에 그쳤고 2014년은 저스틴 업튼이 29홈런 102타점과 승리 기여도 3.1을 기록한 반면 BJ 업튼은 12홈런 35타점, 마이너스 0.1을 기록합니다. 애틀란타는 각각 다른 트레이드를 통해 업튼 형제를 모두 샌디에고로 보내는데요. BJ 업튼을 처리하기 위해 크랙 킴브러를 내준 애틀란타는 그나마 저스틴 업튼을 보내면서는 맥스 프리드를 얻게 됩니다. 새길로 빠져도 너무 빠졌죠? 이제는 앤드류 존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는 나 자신과의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고 한 이치로는 1년 중 단 하루, 크리스마스에는 훈련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저는 일본의 기독교 인구의 비율이 높지 않은데 일본은 어떻게 해서 크리스마스를 큰 행사로 여기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알게 된 사실은 일본의 역대 최고의 여자 솔로 중 한 명인 마츠토야 유미가 1980년 12월 1일에 낸 곡인 연인이 산타클로스라는 노래가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면서 크리스마스가 일본에서 연인들의 날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치로가 우상인 오타니는 이치로가 크리스마스에는 쉰다고 하자 크리스마스에도 쉬지 않게 됩니다. 길을 잘못 들어선 것 같지만 제가 이치로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치로가 최고의 노력파인 반면 모두가 게으른 천재로 유무와 말했던 선수가 앤드루 존스였기 때문입니다. 두 선수의 공통점은 압도적인 수비력인데요. 골드글러브 역대 외야수 순위는 공동 1위가 12개씩 따낸 윌리 메이스와 로베르토 클레멘테이고 그 다음이 10개씩 따낸 켄 그리피 주니어, 앤드류 존스, 알 칼라인, 스즈키 이치로 4명, 그리고 7위가 9개인 토리 헌터인데요. 베이스볼 레퍼런스의 수비 승리 기여도로 보면 역대 22위인 앤드류 존스는 60위 내에 있는 유일한 외야수로 존스는 주 포지션이 외야수인 선수들의 통산 수비 승리 기여도 순위에서 24.4로 18.8인 폴 블레어, 18.2인 윌리 메이스, 17.4인 케빈 키어마이어, 16.7인 데본 화이트를 큰 차이로 제치고 역대 1위에 올라 있습니다. 반면 골드글러브 숫자가 존스와 같은 스즈키 이치로는 통산 5.4로 외야수 42위, 켄 그리피 주니어는 2.2로 외야수 86입니다. 사실 앤드류 존스에게 게으르다라는 이미지가 박힌 것도 수비를 건성건성하는 모습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는 존스가 타구 판단이 워낙 뛰어나 어려워해야 하는 타구들까지 너무 쉽게 잡아냈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해태 타이거즈의 이순철이 세상 귀찮은 듯한 표정으로 이런 수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1977년 네덜란드령 큐라소에서 태어난 존스는 11살 때 청소년 대표로 일본에 다녀옵니다. 이때부터 일본에 호감을 가진 존스는 2013년 일본 리그 진출을 결정하는데요. 라쿠텐 골든 이글스에 입단한 존스는 다나카 마사히로를 상대로 들어선 청백전 타석에서 다나카의 티핑을 발견해 다나카에게 엄청난 도움을 주게 됩니다.
앤드루 존스는 앤드루의 철자가 ANDREW가 아니라 ANDRUW로 위키피디아에서 찾아봐도 이런 철자를 가진 사람은 없는데요. 제 친구가 원래 광희인데 희광희로 등록된 것처럼 등록할 때 오타가 났던 게 아닌가 합니다. 이에 앤드루 존스는 아들의 이름을 드루 존스라고 지었고 이승용 MLB에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드루 존스는 내년 드래프트에 전체 1순위 선수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드렐톤 시몬스와 주릭슨 프로파, 조너선 스콥, 아지 알비스, 켈리 젠슨 같은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고 이에 앞서 통산 53승을 올린 자이어 저젠스, 2013년 야쿠르트 스왈로스에서 60홈런을 날린 블라디미르 발렌틴 같은 선수들이 있긴 했지만 앤드류 존스 이전 퀴라소 출신 선수는 지난 WBC에서 네덜란드 팀 감독이었으며 현역 시절 특별한 존재감이 없었던 헨슬리 뮬렌스가 유일했는데요. 이에 애틀란타는 큰 어려움 없이 1993년 존스와 계약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애틀란타의 대박이었는데요. 1990년 전체 1순위로 뽑은 치퍼 존스가 처음으로 1993년 BA 1위에 오른 애틀란타는 BA가 유망주 순위를 발표하기 시작한 1990년 이후 처음으로 앤드루 존스가 1996년과 1997년 2년 연속 유망주 1위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2년 연속 1위에 올랐던 선수는 앤드루 존스, 조 마우어, 브라이스 하퍼, 완더 프랑코 4명뿐입니다. 1996년 애틀란타는 8월 16일 만 19세 114일의 나이로 데뷔해 31경기에서 2할 1푼 7리를 기록한 존스를 포스트 시즌에 데려갑니다. 대주자와 대수비로 쓰기 위함이었는데요. 하지만 존스는 7번 타자로 나선 월드시리즈 1차전에서 첫 타석 앤디 패티스를 상대로 투런 홈런, 두 번째 타석 브라이언 보링어를 상대로 3런 홈런을 날림으로써 미키 멘틀의 20세 362일의 기록을 19세 181로 경신한 역대 최연소 월드시리즈 홈런 신기록을 세웁니다. 월드시리즈 데뷔 첫 두 타석에서 모두 홈런을 때려낸 선수도 1972년 오클랜드 진 테나스에 이어 역대 두 번째였습니다. 존스의 4타수 3안타 2홈런 5타점 활약에 힘입어 1차전을 12대1로 승리한 애틀란타는 프레드 맥그리프가 3타점을 올린 2차전도 4대0으로 승리하는데요. 하지만 이후 내리 4연패를 당해 월드시리즈 우승을 양키스에게 내주고 맙니다. 애틀란타는 1997 시즌 시작을 앞두고 데이빗 저스티스, 마키스 그리솜을 주고 클리브랜드에서 최고의 1번 타자이자 골드글러브 4개에 빛나는 케니 로프턴을 데려오는데요. 존스는 로프턴이 부상을 당한 사이 무시무시한 중견수 수비를 선보였고 애틀란타는 FA가 된 로프턴을 잡지 않습니다. 앤드루 존스에게 미키 멘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등 틈날 때마다 존스를 칭찬했던 바비 콕스 감독은 1998년 7월 21일 경기에서 존스가 실책을 범하자 문책성으로 교체합니다. 이미 몇 차례 수비 도중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던 존스는 자신에게 인자하기만 했던 콕스 감독이 불호령을 내리자 정신이 번쩍 듭니다. 이날 이후 경기에 제대로 집중하기 시작한 존스는 21세 시즌이었던 그해 31홈런 90타점, 27도루를 기록하고 역대 최연소 25홈런, 25도루 선수가 됩니다. 앤드루 존스의 이 기록은 2012년 마이크 트라웃이 20세 시즌에 30홈런 49도루, 2019년 로날드 아쿠냐 주니어가 21세 시즌에 41홈런 37도루를 기록하고 넘어서게 됩니다. 존스는 수비 범위도 범위이지만 어깨도 무시무시했는데요. 1998년 존스가 20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자 주자들은 뛰는 걸 포기하게 됩니다. 존스는 최고의 수비력을 가진 중견수이자 매년 30홈런 30도루에 도전할 수 있는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기대받는데요. 하지만 존스는 홈런의 맛에 빠지게 됩니다. 존스는 21세 시즌부터 30세 시즌까지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 동안 연평균 34홈런 103타점을 기록하는데요. 하지만 홈런을 노리는 프리터가 되면서 같은 기간 타율은 2할 6푼 6리, 출루율은 3할 4푼 4리에 그치고 맙니다. 2005년 51홈런 128타점으로 홈런과 타점 모두 리그 1위에 오르고 2006년에도 41홈런 129타점을 기록한 존스는 31세의 나이로 FA가 됩니다.
치퍼 존스 못지않게 충성심이 강했던 존스는 2001년 시즌이 끝나자 심지어 에이전트가 스카 보라스였음에도 애틀란타와 6년 7,500만 달러 연장 계약을 맺는데요. 존스는 2002 시즌이 끝나면 하퍼와 마차도가 그랬던 것처럼 25세 시즌을 마치고 FA가 될 수 있었습니다. 존스는 계약 기간 6년 동안 연평균 5.0의 승리 기여도를 올린 해자 선수가 되는데요. 그러나 타임워너 시대가 끝나고 본격적인 연봉 감축에 들어간 애틀란타는 존스를 잡지 않게 됩니다. 다저스 네드 콜레티 단장은 앤드류 프리드먼 사장에 앞서 기간을 줄이는 대신 연봉을 많이 주는 계약에 나선 바 있는데요. 그러나 존스에게 준 2년 3,620만 달러 계약은 2008년 1할 오픈 8리 3홈런 14타점을 기록한 존스가 1년 만에 방출됨으로써 홈런당 1,200만 달러를 지불한 셈이 됐습니다. 31세 시즌이 되면서 급격한 하향세가 시작된 존스는 2009년 텍사스, 2010년 화이삭스, 2011년과 2012년 양키스에서 뛰었지만 반등은 일어나지 않는데요. 통산 1934안타를 기록한 시점에서 일본행을 선택함으로써 결국 2000안타를 달성하지 못한 존스는 명예전당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존스가 기록한 통산 434개의 홈런은 660개를 기록한 윌리 메이스와 630개를 기록한 켄 그리피 주니어, 536개인 미키 멘틀, 438개인 안드레 도슨, 435개인 카를로스 벨트란에 이어 중견수 역대 6위에 해당됩니다. 타점도 중견수 역대 14위인데요. 하지만 통산 승리 기여도 62.7은 명예전당 중견수 19명의 평균인 71.6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스와 성적이 비슷한 중견수는 1949안타, 393홈런, 승리 기여도 60.4, 골드글러브가 8개인 짐 에드먼즈인데요. 에드먼즈는 2016년 첫 투표에서 득표율 2.5%를 얻고 광탈한 바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에드먼즈보다는 임팩트가 있는 선수였던 존스는 첫 두 번의 투표에서 7.3%와 7.5%에 그치며 대단히 비관적으로 보였지만 세 번째 투표 19.4%에 이어 네 번째 투표 33.9%로 크게 올라 턱걸이 가능성이 생겼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라면 존스에게 표를 주실 건가요? 저는 공갈포의 이미지가 너무 크게 남아있어 고민이 많이 되지만 역대 최고의 수비를 보여준 중견수라는 점에서 투표 막판에는 표를 줄 것 같습니다. 만약 존스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1990년대 애틀란타는 매덕스, 글래빈, 스몰츠와 치퍼 존스, 역대 최초의 첫 태어넥 4명의 바비 콕스 감독, 그리고 존스까지 6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원래 이번 영상에서는 드루 존스의 이야기도 해보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내용이 너무 길어져 드루 존스는 승용님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베이스볼 큐브 최세결 김영준이었습니다.